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좀 풀렸죠? 자, 이제 봄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한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일단 1번. 그 이제 OX 프린트.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안 풀려요 또. 자, 보시고 1번.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자,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치. X. 자, 2번. 자,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그 줄준 거세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할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는 다 알고 있고 건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 요건은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거기 자, 호텔 선박 이거는 바다에 떠 있는 배죠.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지. 2번은 X. 그리고 그 2번 지문이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럼 3번은 별표 딱 치시고 일물일권주의. 자,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수 있다. 기억은 O. 그럼 이제 부동산 일부의 처분행위는 안 되죠. X. 또 보세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제. X. 니은번. 자, 디귿번.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그렇죠. 우리 이렇게 했죠. 지분은 뭐다? 점이다. 그 지역을 쪼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지분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은 X. 리을번.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지분은 독립은 돼 있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그 표가 등기에서 되게 자주 언급되는 표예요. 꼭 보셔야 돼. 그럼 4번. 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죠? X. 자, 이렇게 하세요.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 판결. 무슨 판결? 그건 이제 형성 판결 그래야지.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 그다음 5번. 자,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자, 줄준 거세요. 자,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효력 발생만 간여해요. 효력 발생 요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죠.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6번. 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맞아요. 오? 자, 또 봐요. 우리가 맨날 권리의 추정 그랬자, 추정력 그랬잖아요. 엄밀히 말하는 거는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갑구을구에만. 그러니까 이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싸우지 말고. 자, 왜 싸워? 왜 수업시 안 해? 왜? 자, 그다음 7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에 의하여 소유권을 추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왔지 이제. 이렇게 해서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그 문장 되게 속기 좋은 지문이에요. 꼭 보셔야 돼. 그다음 8번. 자,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원칙은 이제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그다음 9번. 자, 을의 토지에 갑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령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했어요.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입니다 그랬죠? 그럼 예비 등기 있죠. 가등기나 처분자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예비 등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고 그 9번은 정식 명칭이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표정이 나는 안 배웠다 또 무지개 있는 표정이야 지금. 자, 10번. 일필의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의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거 그 10번은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한 단어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그랬지.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그리고 10번 지문 시험에 한 3번 나온 지문이에요. 빈출 지문이에요. 잘 나와요. 빈출 지문으로.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근데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자, 11번.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이익관계 선자가 있기 전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권리 등기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권리 등기 유용은 언제 인정한다? 그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렇게. 그다음 12번. 건물의 멸실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효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유효하다. 자, 그 12번은 제목이 표제부 유용이죠. 표제부 유용은 돼야 안 돼요. 요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그다음 13번. 자, 13번은 풀어보시죠. 워낙 유명한 판례예요. 자, 1분 드릴게. 자, 13번은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토지거래하고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그건 절대 무효 그랬죠? 절대 무효.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판례들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지난 토요일 날 수업 우리 3개 했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 대상, 두 번째가 이제 등기 효력, 또 하나가 이제 등기의 유효요건 3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지난 토요일 수업은 어차피요 민법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이제 물권법 총론 부분입니다. 보셨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가서 2장 가세요. 2장. 자, 이제 168페이지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1장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1장 부분은 대부분 다 민법사항이 많았고 그다음 이제 등기법은 2장부터예요. 특히 이제 2장은 뭐 별 문제 없어 갖고 3장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68. 자, 2장 등기 설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0판 한번 딱 보시면 자, 2장입니다. 지금 제목이 이제 등기 설비라고 되어 있죠. 흔히 이렇게 해요. 시중 책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등기의 기간,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고 불러요. 첫 번째, 자 여기 자, 등기의 기관이 뭐예요? 여기 등기 기관, 여기 등기소가 돼야지. 그다음에 설비가 오죠? 설비인데 등기소에 일하는 공무원 뭐라 불러요? 등기관. 등기소에 있는 장부, 등기부. 여기는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3개고 어차피 시험은 대부분 등기부가 시험 나와요. 앞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등기소나 등기관은 이제 용어 뜻 한번 쭉 보고 가야죠. 이제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등기소. 자 등기소의 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죠. 보시고 이제 등기소고 등기소 첫 번째는 여기 와야 돼요. 관할 등기소. 뭔가 하면 요 등기소는 이제 관할이 있습니다. 자, 관할을 잘라놨죠. 요 관할이 이제 원칙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다?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어요. 시군구. 그래서 이제 자 시군구. 특징이 하나 뭔가면요. 요 시군구인데 이게 옛날에는 딱 지켰거든요. 옛날에는요. 서울이나 광역시는 구별로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이 막 변하는 중이에요. 지금은요. 한 개의 등기소가 여러 개의 구로 가날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제 원칙은 어떤 단위로 되어 있다? 시군구 단위다 되어 있고. 첫 번째 하나. 근데 이 관할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못 외워요 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할 등기소의 지정 그래요. 또 한 번 보세요. 그럼 지금 관할은 시군구 단위죠. 근데 느닷없이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듣게 보세요. 현재 자 보시면 요 잘라서 요쪽은 안양시, 요쪽은 안산시 이렇게 편해요. 뭐가면요. 안양에는 등기소 딱 한 개 있어요. 안양 등기소. 안산에는 딱 한 개 있어요. 무슨 등기소? 안산 등기소 이렇게. 인천은 되게 많아요. 복잡해요 구조가.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리면 과천시 있죠. 과천시가 과거에는 등기소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 과천의 등기는 안양이 가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러요. 안양 광역 등소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눠져 있고 보세요. 그럼 현재 안양에 있는 부동산은 어느 등기소 관할? 안양 등기소 관할이죠. 안산에 있는 부동산은 안산 등기소 관할이죠.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두 개 있어요. 이제 토지는 1필지다, 2필지다. 1, 2. 2지. 자, 다시. 자, 결과요. 우리 그거 나와야 되지. 1필지 성립요건. 6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자, 소목동. 동이 뭐예요? 동이 같아야 돼, 법정동이. 자, 근데 보세요. 안양과 안산에서 동이 같을 수가 없지. 그럼 별개 토지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 토지는 안양 등기소, 요 토지는 안산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근데 문제 보세요. 여기다 갑이 토지 건물을 졌어요. 요렇게. 건물을 하나 딱 져놨다, 이렇게. 졌죠? 그럼 보세요. 이 건물을 잘라서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 군데를 몰아줘야 돼요. 몰아줘야 돼요. 그때가 이제 관할 등기소를 지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요 지정은 첫 번째, 요거는 건물에만 발생해요. 토지는 발생 안 해요.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지정권자가 이제 그렇게 불러요. 상급 법원의 장 그래요. 딱 두 단어 체크하세요. 책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법원 건물이 한 소리 적어놓고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 법원의 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적어놓으시고 상급 법원은 줄만 딱 걸어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찾아가는 문제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관할이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는 관할의 변경 그래요. 자, 다시 관할의 변경 무슨 뜻? 관할이 바뀌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안양과 안산은 관할이 틀리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요. 안산시의 일부를 잘라서 요만큼을 안양으로 편입시켜요. 그럼 봐요.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원래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산시 등기소 관할. 이제 어디 관할? 안양. 이렇게. 요게 이제 관할의 변경. 이렇게. 관할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을 감추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외우지 말고.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제 등기사무의 위임. 자, 또 보세요. 위임이란 말은 넘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현재 안양과 안산은 관할이 틀리죠. 이번에 이제 보세요. 안산 등기소가 사건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이제 사건이 너무 많으면 안산 등기소가 등기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때는 대법원제 명령을 딱 내려요. 자, 안산의 등기를 안양이 좀 받아줘라. 이렇게. 그때 이제 안산에 할 등기를 어디 할 수 있다? 안양 등기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사무의 위임. 위임 하나 체크하세요. 명령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요거 해야죠 이제. 자, 등기사무의 정지. 또 보세요. 자, 정지는 뭐예요? 정지는 스톱이죠. 자, 보세요. 현재 안양과 안산은 이제 등기사무 처리해야죠. 근데 이런 거 어때요? 전쟁이나 천재민이 발생했다. 전쟁의 천재지변. 그때는 등기소 등기관들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죠.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요. 각급 등기소에 등기사무를 정지한다. 이게 뭐다? 등기사무의 정지. 이렇게. 그럼 여기 또 하나 있죠. 정지. 요 정지의 이제 명령권자는 누구다? 그것도 대법원장. 이렇게 이제. 자, 하나 추가시키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대법원장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정지한다. 그러면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정지 기간 중에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그 등기 효력은 뭘까요? 등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29조 2호 위반이에요. 자, 2호 위반 기억나세요? 자, 2호 위반 제목이 뭐다? 그렇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런 용어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읽어보시는 파트지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파트는 없습니다. 이제. 읽으시면 되고. 하나. 그래서 그 책에서 자, 69. 그 가운데 박스 있죠? 용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등기관 가시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등기관이 왔다. 자, 첫 번째 의. 자, 이제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그 자만 등기관이에요.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누군가면 우리 등기소 가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접수한 사람 있죠.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한 사람 있겠죠. 그 정도가 등기관이에요. 그 정도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하나 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요거 기억해야죠. 등기관의 지정권자.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관 지정은 대법원장이 한다, 지방법원장이 한다.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하면 그 등기소가 현재 이제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죠. 그 차에 줄 하나 걸으세요. 거기 자, 170페이지 의에서 두 번째 줄 지방법원장 또는 가속에 지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험 한번 나왔어요. 등기관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나오면 X 이렇게 됐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자, 재밌는 사건 하나. 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여기는 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그래요. 자, 업무 처리 제한. 자, 사건 봐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하려고요. 등기소를 딱 갔어요. 딱 가서 이제 등기를 접수하려고 딱 봤더니, 자, 보세요. 등기관이 갑의 이혼한 남편이에요. 자, 다시. 이혼한 남편이 등기관이다. 그럼 이제 등기관 얘. 갑의 등기 잘 해줘, 안 해줘? 딱 봤더니 그 인간이야.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지. 야, 너 말고 따내오라 그래. 그게 뭐다? 그게 업무 처리의 제한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갑이랑 신청인이랑 등기관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으면 좀 등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 등기관은 업무에서 배제시키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불러. 업무 처리의 제한. 이렇게. 책에 줄 그세요. 첫 번째, 제한 사유 체크하세요. 제한 사유. 자, 자기. 자, 등기관이 자기 등기를 자기가 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다음 배우자 거. 또 이제 사촌인의 친족. 자, 보세요. 사촌이 땅 사가지고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한 얘 등기 잘 해줘, 안 해줘? 잘 안 해줘. 왜? 배 아프니까. 그러니까 업무에서 제외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다 줄줄 권았죠? 자, 그 다음 줄 끝에 체크하세요. 다음 줄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자, 보세요. 관계가 끝난 후 이게 뭐야? 여기 이혼한 경우예요. 우리 시험 나왔어. 자, 보세요. 12회 시험 때 이렇게 하세요. 업무 처리 제한 사유는 현재 친족인 자에 한한다. X죠. 뭐가 있다? 관계가 끝난 후가 들어가 있어. 그게 시험 나왔었어요. 한번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자, 이제 딱 봤더니 그 인간이야 이제. 뭐 승질하면 딱 부렸지. 야, 너 말고 따내오라 그래. 딱 그랬는데 그러고 봤더니 등기관이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문제 보세요. 그럼 얘를 빼고 나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제한 사유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자, 제한 사유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참여 조서라 불러요. 참여 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됐고, 사건은 이제 그 다음이겠죠. 자, 보세요.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어요. 보세요.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좀 보세요. 이 등기 효력은 뭘까요? 자, 보세요. 여기 갑이랑 등기한이 친족한 관계가 있죠. 그럼 등기한 얘 언제나 막 등기를 막 이상하게 해요? 그러진 않아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뭐다? 이게 절차 위반. 그러면 이렇게요. 절차 위반 등기는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따져봐야지. 여기 등기가 있지? 그럼 이제 보세요. 따져봐서 실체 관계에 이제 자, 부합을 하면 이때는 뭐다? 유효가 되겠죠. 이제. 자, 부합하면 이 말은 실체 관계에 일치하면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거 정도는 이렇게 하세요.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지문 정도는 출제될 거예요. 이제. 제한 사유 특히. 제한 사유도 아까 봤어요. 관계가 끝난 후 그거 잘 봐야 돼. 그럼 네 번째 이제 등기관의 책임. 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이랑
등기한이 강제가 있죠. 문제가 뭔가 하면 등기한의 고의 과실로 갑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 갑은 이제 보호를 해줘야죠. 자, 그럼 봐요. 등기간의 고의 과실로 피해 입으면 그때 원칙은 이제 갑을 보호하는 조항이 등기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기간의 고의 과실로 자, 갑이 피해를 입으면 이 갑은 등기법으로 보호한다, 국가배상법으로 보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등기법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 국가배상법. 자, 이제 구분하세요. 그러면 자, 국가배상법은 등기한에 뭘 요한다? 고의 과실입니다. 그럼 이제 있죠. 등기한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그럼 국가는 등기한에게 책임 물을 수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구상권. 비교. 그러면 자, 구상권은 자, 등기한에 뭘 요한다? 그렇지. 여기는 이제 고의 중과실. 그때 이제 구상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자, 비교하세요. 요건 차이가 있어요. 자, 국가배상은 뭘 요하고? 고의 과실. 이렇게. 그럼 구상권은 뭘 요한다? 고의 중과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보세요. 등기관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지지. 왜냐하면 국가배상은 고의 과실이니까 이 과실에는 경과실, 중과실이 다 포함된 거죠. 근데 문제는 등기한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그건 안 해요. 구상권은 뭘 요하니까? 고의 중과실만 있고 이제. 뜻이 뭔가 하면 경과실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용어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걸 막 외우거나 막 그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2장 파트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제 등기부에 관한 거. 자, 18문장 딱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등기부. 자, 첫 번째. 자, 등기부 편성. 자, 보시면 이제 자,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이제 물적 편성주의다, 인적 편성주의다. 이제 물적 편성주의지. 물적 편성주의고. 자, 또 보세요. 자, 물. 요 물이 뭐예요? 물건. 그럼 요거는 물건별로 등기부를 따로 두자 그 소리죠.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여기 이제 다른 말로? 그렇지. 이렇게 했지. 1부동산, 그렇지. 1등기 기록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별로 등기부를 따로 두자 이렇게 표현해요. 물적 편성주의다. 다른 말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자, 1등기 기록 나왔죠? 요걸 이제 정확히 아셔야지. 자, 그럼 봐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요거 하세요. 1등기 기록. 앞으로 이제 주의하세요.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또 봐요. 그럼 1등기 기록은 또 잘라야죠. 세 개 부분. 자, 보세요. 1등기 기록 제일 앞부분은 뭐다? 표제부.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갑구. 그 다음에는 울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자,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이제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 그래야지. 부동산의 표시. 그럼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게 묶어서 여기가 이제 1등기 기록이에요. 한 세트.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책 좀 보세요. 일단 171 보시고 거기 용어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171 거기 꼭대기에 이제 1번에 의해서 자, 보세요. 자, 등기부란 체크하세요. 등기부란. 자, 전산정보 처리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보세요. 편성한 것. 일단 줄 그어놓고 밑에 참고 있죠. 참고해서 1번 체크하세요. 자, 등기 기록이란 일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뭔가면 우리 흔히 과거에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부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
그렇게 불러요. 뭔가 봐요. 옛날엔 종이등기부죠. 근데 지금은 등기소에 종이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시대. 다시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세트가 등기부예요. 의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건 거예요. 이제 체크해야 되고. 2번도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2번.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부본 동그라미. 자, 부본이 뭘까요? 부본? 복사본이에요. 옆에 체크하세요. 자,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뭔가 하면 지금은 등기부가 이렇게 컴퓨터 안에 정보로 보관돼 있죠. 근데 요게요. 바이러스 먹으면 싹 날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등기를 하고 나면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놔야 돼. 그 복사본을 뭐라 부른다?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이제 용어 알고 있어요. 용어 이제. 3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172. 그 이제 3번 체크하세요. 물적 편성주의다. 제목 있고. 또 1번도 제목 줄 그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거기서 세 번째 줄 줄게요. 세 번째 줄. 즉, 그 끝에.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1개 건물에 대하여 1개 등기 기록을 둔다. 요게 법률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기억하세요.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됐고. 쭉 가서 3번 보시죠. 3번. 자, 일반 등기부 구성. 자, 기억번 체크하세요.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 3번의 기억번. 자, 니은번 체크하세요. 갑구. 갑구에는 어떤 사항 기록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디귿번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그게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자, 173회 구문 그 법률 조문이 있죠. 이 조문은 보지 마세요. 조문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을 풀어놨으니까 조문을 볼 필요는 없고. 넘어가서 자, 175 가보세요. 자, 토지 등기 기록. 이제 토지 등기부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제일 꼭대기에서 오른쪽 체크하실래요? 고유번호라는 말.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고유번호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보세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토지 고유번호 나왔죠. 그거랑은 또 달라. 뭔가 하면 토지 고유번호는 소관청이 붙인 거고요. 요거는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요건 등기소가 붙인 번호예요. 요게 정시원청이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그래서 등기소가 이제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 명칭 체크하세요. 자, 표제부. 자, 보세요. 표제부. 표제부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토지의 표시. 자, 표시번호 2번. 접수가 2005년 5월 20일.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60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1960. 자, 봐요. 지금 토지 등기부 표제부죠. 그럼 여기는 토지 표시를 뭐 적어야 돼? 토지 표시. 뭐 놀래?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거 적어놨지. 그런데 하는 말이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그 소리예요, 지금. 토지 표시니까, 자, 토지 표시 뭐 적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거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밑에 갑구. 갑구에 가로치고 뭐라 적어놨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는 1999년 2월 19일 8584호. 등기 원인은 1999년 2월 8일 매매. 이유죠. 2월 8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고 19일 날 등기 들어왔네요. 그 소리고. 그럼 이제 권리자. 소유자에 뭐 적어놨다?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적었죠. 이제. 그게 이제 갑구예요. 자, 근데 하나 문제점. 그 갑구 순위번호 1번이었죠. 그 밑에 가로치고 전 3대 있죠. 또 이거 맨날 물어보러 와요. 전 3이 뭐냐. 자, 봐요. 이제 옛날 등기부를 새로운 등기부로 옮겨 적었죠. 자, 근데 보세요. 뭔가 문제가. 기존 옛날 등기부에서 이렇게 말소된 등기 있죠. 말소된 등기 굳이 옮겨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전 3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1번 등기 요게요. 옛날 등기부 3번이었어요. 옛날 등기 3번이 1번으로 이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기다 적어준 거예요. 전 3이란 말은. 그래서 옛날 등기부 3번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학원 가면요 맨날 질문 들어와요. 이게 뭐냐? 이게 그 뜻이에요. 의미 없어요. 자, 을구. 자, 을구편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순위번호 4번.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접수일자 번호 있고 설정 계약이 있죠. 자, 또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이니까 가장 중요한 궁금한 게 뭐다? 그렇죠.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이제 1억 2천. 그다음에 채무자를 적어놨어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그다음 이제 근저당권자. 자, 근저당권자가 누구예요? 김포농협이네요. 이렇게 돼 있네 이제. 김포농협에서 돈 빌려왔네요. 됐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문제점. 자, 밑에 보니까요. 밑에 7번 들어가 있죠. 이런 등기부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요. 그냥 그 지상권 한번 보여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또 어디야? 자꾸 입으로. 왜 5번 중 어디 갔니? 원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지상권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자, 7번 볼게요. 지상권. 접수일자 번호 있죠? 계약이 있고. 자, 보세요. 지상권은 뭔가면요.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적어줘야 돼. 첫 번째 목적이 들어와야 돼요. 목적인데 목적을 그렇게 안 쓰고요. 정확히 적어줘요. 영구적 건축물 이렇게 또는 수목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정확하게. 그다음 이제 자 범위. 자, 지상권도 타인 토지 사용하죠. 그러니까 범위 적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토지 전부. 존속 기간 들어와 있고 지료 없음. 근데 보세요.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농협이죠. 그럼 이제 뭔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위에서 보니까 농협이 지금 토지의 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근데 얘가요. 토지 모두가 갖고 있어요? 지상권이 또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농협이 이 토지 사용할까요? 안 해요. 자, 봐요. 이제 뭔가 하면 지금 농협이 저당권자죠. 그 저당권자인데 그러면 소유자가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지상권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요. 이 토지다가 삼주한테 무슨 권리 설정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죠. 지상권자 허가를 받아야 돼. 허락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딱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그거 보여주려고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 붙였고, 자, 그다음 이제 일단 그 뒤에도 똑같은 하니까 뭐 일단 제껴놓고요. 자, 칠판을 한번 딱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건 다 알고 있어요. 등기 기록. 근데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제 자 1등기 기록, 표제부 갑굴구, 등기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다 알아 사람들. 안 물어보고 이제 자 거기에 드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이거 나와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나와요. 자, 고개 들고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또 기억하세요. 우리 맨날 쓰던 말이죠. 자, 구분 건물 나왔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뭐다? 아파트. 그럼 이제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특징이 요거예요. 101동 건물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제 101호, 201호, 301호 사왔죠?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럼 우리는 자 보세요. 101동 이것도 키워볼 때는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세요. 10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둬야 돼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또 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봐요. 그럼 이제 101동 전체를 이제 1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봐요. 그러면 101동 등기부 제일 앞장 무슨 자? 표제부. 무슨 표제부? 10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01동 표제부예요. 자, 그다음 자 101동 갑구는 둬야 안 둬요? 101동 갑구. 자, 보세요. 누가 오더니 또 잘난 척을 해. 딱 오더니요.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랬어. 자, 한 동 샀다 들어봤어요? 뭘 들어보기는 못 들어봤지. 영감은 101동 여기는 개인 소유권 대상이 아니야. 갑구가 없는 거예요. 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럼 101동은 뭐만? 표제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 15년쯤 전에 수업을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자, 101동 소유권 대상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요. 사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랬더니요. 사도 돼. 또 이래요. 이랬더니요. 옆에서 짝꿍을 딱 가르치더니 얘 갖고 있어. 이래요. 짝꿍이 갖고 있대 한 동을. 놀래가지고요. 또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또 예?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답도 안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저기서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까먹고 왜요? 왜 샀어요? 했더니 15년 전에 그랬죠. 이때가 언젠가면요. 그 구리시 있죠. 구리시가 지금 재건축이 한참 막 될 때였어요. 샀어. 열채를. 이거는 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잘 봐요. 100일 동안 산 거 아니야, 이거는. 아파트를 열채를 산 거예요, 열채를 이렇게. 단층 아파트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샀어요, 열채를 한 동원씩 다. 내가 진짜예요? 그랬더니 뭐 그것 좀 가지고 뭐 이래요. 그로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사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샀다면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아파트를 열채 산 건 열채를 이렇게 이제. 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자, 100일 동안 이거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 소유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갑구가 없고 을구도 없지. 그러니까 100일 동안 뭐만? 표제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하나 됐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101호가 하나의 건물이죠. 자, 101호에 뭐? 표제부 갑굴과 들어와야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102호에 뭐? 표제부 갑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쭉 이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502호에 뭐? 표제부 갑굴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세요. 여기가 이제 묶어서 1등기 기록이에요. 아까 했어요. 자,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또 봐요. 제가 이제요 301호 소유자예요. 그렇죠? 제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거 다 줘요? 그때 뭘 줘요? 301호에 뭐? 표제부 갑구을구. 요거만 준다고? 그렇지. 일동 표제부. 이렇게. 뭐 보세요. 그래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그때는 4개를 주는 거예요. 일동 표제부 하나. 그다음 301호에 표제부 갑구을구. 요게 또 1등기 기록이야. 기억나면 이제 중요한 거. 자, 구분 건물은 이렇게 하세요. 1등기 기록이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주고 있다가 돼야 돼. 그럼 또 하나 돼요. 무조건 이제 그다음 다시. 자, 보세요. 제가 301호 소유자죠. 자,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제 네 부분 줬어요. 자, 제일 앞부분이 뭐? 표제부. 무슨 표제부? 그렇죠.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게 이제 101동 표제부예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뭘 줘요? 그다음 뭘 줘? 여기 301호 표제부 줘야지. 여기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표제부가 2개 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301호에 이제 갑구를 주고 을구를 줘야죠. 자, 또 하나 이제 이게 특징이고 구분 건물은 특징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표제부가 2개죠. 일동 건물에 관한 거. 자, 구분 건물에 관한 거 표제부가 2개고.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표제부를 다시 잘라. 아래 위로 이렇게. 좀 보세요. 우리 좀 전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별다른 게 없었죠. 근데 구분 건물은 달라요. 잘라요. 아래 위를 잘라서 이제 아래 위에 별개 사항이 들어와요. 다시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여기는 이렇게 돼요. 여기는 보세요. 지금 제목이 일동 건물 표제부죠. 그러니까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가 와야 돼. 이렇게 보라. 일동 건물의 표시. 이거는 뭔가 하면 101동 전체에 관한 사항. 101동 전체. 자, 보세요. 다시. 지금 건물이 일동 건물 표제부죠. 위에는 101동 건물이 왔어요. 건물 왔죠? 자, 밑에는 뭐가 온다? 위에는 건물이니까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와야지. 밑에는 이렇게 불러. 여기 이제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명칭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또 봐요. 여기가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301호 표제부. 위에는 뭐다? 그렇죠. 위에는 이제 301호 와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유 부분, 그렇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제 301호에 관한 사항. 밑에는 뭐다? 그렇죠.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표시.
자, 칠판을 한번 딱 보세요. 이제 요거 명칭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일동 건물 101동 전체가 난 사람.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줄 거예요? 뭘 또 놀래? 잘 봐.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뭐 적어야 돼?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명칭을 알면 자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럼 또 봐요.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럼 또 봐요. 여기 명칭이 지금 대지권의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줘야 돼? 대지권 적어야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에 거 두 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줄 한번 거볼게요. 책 좀 보세요. 자, 책 앞으로 가서 자, 172 가보세요. 172.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줄 그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특칙. 동그라미 2번. 거기서 기업번에서 세 번째 줄 그세요. 자, 172페이지. 그 가운데 2번에서 기업번 세 번째 줄. 등기법은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 일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 안 지켜요? 지켜 있다 그래야 돼. 여기 묶어서 여기가 이제 1등기 기록 그 말입니다. 하나, 첫 번째 거.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세요. 자, 177.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거기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에요. 자, 또 체크할게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뭐 써 있어요? 고유번호 와 있죠? 여기 고유번호 돼 있고. 이제 이거는 전유부마다 따로 비합니다. 건물마다 전유부마다. 그럼 표제부 돼 있고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일동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가 2001년 10월 10일.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4, 235, 위원마을 205동. 여기가 이제 위원마을 205동 겁니다. 이제. 자, 건물 내역은 자, 철근 콘크리트 쪽 경사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 짝. 여기가 이제 보세요. 101동 1동 건물의 하나 상이었어요. 전체. 그다음 밑에 칸에는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그렇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거 이제 별표 딱 쳐야지. 자, 잘 봐야 돼 명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소재 지번은 1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4. 지목원 되고 면적은 3천. 그다음 이제 2번.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5. 지목원 되고 면적은 1,500. 이거네요. 자, 아파트 필지가 몇 필지? 두 필지예요. 여기가 이제 김포시 풍무동 234, 풍무동 235. 자, 두 필지 위에 아파트가 이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 자 보세요. 지금 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34 앞에 1점 쓰여 있죠. 찾았어요? 그럼 또 풍무 235 앞에는 2점 쓰여 있죠. 여기가 이제 1, 2를 묶으세요. 이렇게 1, 2를 묶어놓고 이거를 토지 1년 번호라 불러요. 토지 1년 번호. 토지 1년 번호다. 토지 1년 번호.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 앞으로 풍무동 234는 1번이라 쓰고 235는 2번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명칭 토지 1년 번호. 이렇게 1년 번호 하나 적어놓고 밑에 보세요.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또 뭐라 써 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1년 10월 10일. 건물 번호는 5층 501호. 그럼 요거죠. 위원마을 205동 501호네요. 그럼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100제곱미터 돼 있고. 그 밑에 칸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표시. 별표 쳐놨죠? 자,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에 1.2 돼 있죠. 1.2 뭐예요? 그게 1년 번호야. 1년 번호. 1번은 풍무동 234, 2번은 235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년 번호 그게요. 토지의 소재 지번을 대신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을 대신한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1년 번호는 이렇게 하세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대신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대지권 종류에 소유권, 대지권 돼 있죠? 대지권 비율은 4,500에 20 이렇게 있고 이제. 자, 집 하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말이 이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말. 또 하나가 대지권의 표시라는 말. 자, 대지권 나왔죠? 자, 보세요. 우리는 원칙이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죠. 그럼 내가요 단독주택을 사면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죠. 근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 아파트는 뭔가면요. 자, 이렇게요. 아파트는 구조가 이제 보세요. 301호를 사면 이렇게 하세요. 301호는요. 아파트는 301호 전유부는 토지 지분이랑 두 개를 묶어놨어요.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요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요 대지권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지권에 저기 보세요. 대지권 종류화 있죠? 자, 그럼 이제 요 보세요. 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종류가 뭐다? 소유권이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 지분이 있다. 대지권에 이제 비율이 들어와야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등립 양식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 이제. 좋고. 그 다음 장 가서. 자, 178.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수업을 했어요, 여기를.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죠. 자, 등기할 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랬죠? 다 토지 건물이고 제가 그거 썼어요. 근데 이제 구분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구분 건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요거 썼어요. 구분 건물. 요건에서 아파트를 가보면 자, 101호, 102호는 별개 건물이죠. 구분 건물이니까. 그러면 101호, 102호가 구분 건물에 대한 요건 뭐가 있다? 첫 번째가 구조상 독립이 돼야죠. 그렇죠? 이용상 독립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 옛날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OX. 알았어, 한 번 더 해줄게. 자, 다시. 자, 구분 건물이 자,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왜 X? 그렇죠. 지금 제가 또는 그랬잖아요. 또는이 아니고 뭐라고? 미시야. 미. 구조상 독립이 되고 이용 독립이 또 돼야 되니까. 여기는 점이잖아요. 점. 이거는 미시야. 미. 그럼 또 하나. 그럼 구분 건물이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면 이거 언제나 구분 건물이 아니죠. 또 하나 뭐?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지. 구분 건물 등기. 구분 건물 이제 등기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보세요. 이것도 시험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소유자 맘대로 이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구분 건물은 요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한다. 이렇게. 그 책에 있죠? 거기 있어요. 178 성립 요건 기억번이에요. 기억, 니 체크하면 되고 또 잘라봐야죠. 자, 아파트를 자르면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전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공용 부분이 있다. 또 이제 공용 부분 잘라야죠. 공용 부분 다시 잘라서 여기 이제 자,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이제 아파트 101호, 102호죠? 그럼 전유 부분은 이제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야지. 그다음 이제 자, 구조상 공용 부분. 자, 말 그대로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죠. 아파트에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럼 요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요, 말아요? 등기할 수 없지. 아파트에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그다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규약이란 말은 약속 그 말이에요. 요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가 뭐가 있다?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뭐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죠.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고 이제 그럼 여기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요, 말아요? 해야지. 이렇게. 용어들 이제 쭉 보셔야 돼. 지난 토요일 날 했어.
표정이 또 안 했다면 우기려 그러는데 했어. 됐고. 자, 그다음에 옆에 가서 자, 179. 179. 그 양가로 2번이 있죠. 자, 그거 별표 3개. 별표 3개란 말은 시험에 꼭 나온다 그 소리예요. 자, 첫 번째 줄.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어. 일동 건물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제 아까 봤던 범위 조문이고요. 밑에 체크하세요. 제목 동그라미 1번. 일동 건물 표제부 하나 체크하고. 제일 앞장이죠. 그다음 이제 기억번 줄 그으세요. 일동 건물의 표시. 기억 그냥 줄만 고르시면 돼. 자, 니은번은 별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명칭 외워야죠. 다시 또 하나 보세요.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줘야 돼? 그렇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렇게 줄만 딱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 밑에 또 봐요. 2번에, 자, 2번도 줄 그으세요.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의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자, 기억번은 제목 체크하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 이제, 니은번은 별표. 대지권의 표시. 자, 그럼 또, 대지권 표시는, 여기는 뭘 적어야 한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적어도 이제, 여기 등기부 양식에서 구분 건물 등기부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더 확인. 자, 일동 건물 표제부. 자, 위에는 뭐고? 일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하나,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니까 여기는 뭘 적어라? 그렇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렇게 이렇게 명칭에서 자꾸 뽑아내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외우지 말고. 그다음 또 여기는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위에는 무슨 칸?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제 301호 거.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또 명칭이 대지권의 표시니까 여기는 뭘 적어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뒤에 나온 사항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등기부 양식은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장고 뒷부분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나머지 부분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절차 총론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